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로이스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무상증자를 공시했기 때문에 관련 일정 살펴보고요. 3분기 반기 보고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 관련 내용도 다뤘으니까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알로이스 무상증자 공시 내용인데요. 일단 기업은 시총 1,200억 원 수준의 스몰캡 기업이죠. 기업이 사업을 하는 그 제품은 안드로이드 OTT 셋톱박스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수출 위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무상증자 결정 내용 보시면 일단 알로이스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1일까지 12월 1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주식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21년 12월 3일 금요일이죠. 따라서 하루 전날 2일은 권리락일이 되고요. 권리락 하루 전날 12월 1일 수요일까지 주식을 매수 보유하셔야 무상증자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1일 시간의 거래로 매수하셔도 상관없고요.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 거고요. 12월 2일 권리락일이 되죠. 12월 2일부터는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주식을 얼마를 매도하시든 상관없이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전량 매도하셔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실제 새롭게 받게 될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전량 매도한 건 아니겠죠? 50% 정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 1+1 100%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절반만 매도하신 것과 같은 이치죠. 알로이스 권리락일이죠. 2일날 주가가 하락됩니다. 얼마나 하락되냐면 주가가 하락 거래가 되는데요. 일단은 기업은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한 주죠. 구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더해주는 겁니다. 결국 2주를 더 받게 되는 거니까요. 권리락 전일 종가 나누기 2를 하면 권리락 당일 주가가 되겠죠. 만약에 알로이스 주가가 12월 1일 8,000원으로 마감되었다면 12월 2일은 나누기 2를 해서 4,000원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조정 거래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주식은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날 입고됩니다.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처럼 별도로 청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되고요. 어디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은 단 하나 있는데요. 12월 1일 수요일까지 시간의 거래까지였죠. 알로이스 주식을 매수 보유하셨다면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겁니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새로운 주식은 12월 23일 목요일 00시를 기점으로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오니까요. 새로운 주식을 받는 개념이라 세금과 수수료를 일부 제외하고 입고됩니다. 따라서 수익률 개념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무상증자라는 것은 권리락일 2일부터 신주를 받는 날 23일까지 팔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권리락 공시를 통한 기대감으로만 플레이를 하실지 권리락 전날 매도하셔서 무중에 참여하지 않을지 또는 무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플레이를 하실지 전략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무상증자는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죠. 오늘 주가도 어제 주가도 한 20% 상승 마감을 했고요. 사실 무상증자가 모든 종목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무상증자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가치 변화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순 회계적인 이벤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무상증자 후 기업의 주식수는 보시는 것처럼 3,462만 1,218주가 되고요. 자기 주식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이죠. 무상증자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알로이스 기업은 미상한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권 행사를 통해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봐야겠죠. 현재 주식은 무상증자가 반영되지 않은 주식입니다. 보시는 이 전환 청구가 가능한 전환 가능 주식수 보이시죠? 이것은 무상증자가 반영되기 전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 1+1 무상증자니까 이 전환 가능 주식수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고요. 편의상 무상증자 반영 전 주식수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환 가능 청구 일자는 2022년 9월 15일부터 가능하고요. 전환가액 5,238원을 기준으로 51만 5,463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월 15일 주가가 하락을 하여 전환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마도 리피싱 조항이 있는 거죠. 일단 위에서 말한 이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수는 변경된 것이고요. 지금 5,238원이 아니고 4,705원으로 낮아졌고요. 전환 가능 주식수는 더 늘었죠. 57만 3,857주로 늘었습니다.
보시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세부 내용인데요. 운영 자금을 목적으로 27억 원 취득했고 제로 쿠폰입니다. 리피싱 사항 보시면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최초 전환가액의 30%까지만 하락 조정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70% 이상이죠. 전환가액 조정도 매 1개월 단위로 이렇게 자주 전환가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최저 조정가액은 3,667원이죠. 만약에 최저 조정가액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주식수는 73만 6,295주가 되고요. 무상증자를 반영하게 되면 147만 2,590주가 됩니다. 또 하나 기업은 신주 이수권 부사채죠. BW도 있습니다. 행사 가능 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고요. 5,238원 기준으로 95만 4,562주 신주 발행되고요. 이것도 리피싱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환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0월 15일 주가가 하락하여 4,705원으로 조정되었고 행사 가능 주식수는 106만 2,699주입니다. 무상증자 반영 전 주식수고요. 신주 이수권 부사채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운영자금 목적으로 5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제로 쿠폰이고요. 리피싱 조항인데요. 리피싱 세부 조건이 12와 같습니다. 이는 사실 리피싱 조항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제 정관에서 정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BW도 같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렇게 최저 조정 가액이 3,667원이고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 늘어나는 주식수는 136만 3,511주입니다. 무상증자를 반영하였다면 272만 7,022주가 되고요. 기업이 이제 오버행이 가능한 메자닌 증권의 주식수를 계산해 보면 지금 무상증자를 반영했고요. 주가 하락에 따른 최저 조정가액을 감안해서 계산해 본 것입니다. 전환가액은 100 보시는 것처럼 지금 2주 더하기 신주 이수권 부사채 더하기 합산하게 되면 지금 419만 9,612주가 되고요. 무상증자 후 늘어나는 기업의 주식수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12.13%가 됩니다. 적지 않은 오버행 물량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 주식수는 3,462만 1,218주 이거와 비교해보면 지금 12.18%가 되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오버행 가능 물량을 이제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21년 3분기 재무제표를 살펴보겠고요. 기업은 종속기업이어서 개별 재무제표만 있습니다. 먼저 자산이 260억 원에서 36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크게 증가했고요. 새롭게 금융자산 단기손익 부분에 이제 5억 원이 새롭게 잡힌 부분이 보이고 현금성 자산이 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이 증가한 부분도 보이고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이 증가한 원인은 부채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62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증가했죠. 위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 부사채, 메자닌 증권으로 인한 파생상품 부채가 잡혔죠. 파생상품 부채는 메자닌 증권에 있는 전환권 행사 때문에 잡히는 이런 부채인데요. 추후 주가가 전환될 부분을 이렇게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상품 평가 손익으로 잡아 금융 비용으로 상계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전환권 행사 관련된 이 파생 상품 부채, 전환사채, 신주이권 부사채 관련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주가가 오르면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잡혀 당기 순이익이 하락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가가 내리면 파생 상품 평가 이익으로 잡혀 당기 순이익이 오르게 되죠.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경우 기업의 단기 순이익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파생상품 부채가 그런데요. 하지만 위에서 살펴봤지만 기업이 발행한 CB라든지 BW 모두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피싱 조항의 최저 전환가액이 조항이 있었죠. 70% 이상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 또한 무한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메자닌 증권을 보실 때 이 리피싱 전환가액 한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부채 비율은 53%, 유동 비율은 914%고요. 재무 안전성이 상당히 우수하죠. 다음은 자본 항목인데요.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75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30억 원에서 크게 늘었고요. 2020년 기준 지금 기업의 이제 자본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소 증가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이익 잉여금이 두드러지게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150억 원 잡혔는데요. 그동안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통해 지금 단행되는 자본의 계정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금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본금이 높아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낮아지게 되겠죠.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본 총계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본 잠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크다면 자본 잠식이 시작되는 것이고, 비율에 따라서 일부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는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상증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최근 대한전선에 무상감자가 있었죠. 무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로 자본 잠식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행하는 대표적인 이벤트죠. 당연히 주가에는 안 좋고요.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를 함께 단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단지 기업의 이제 손익계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23억 원, YY 50% 증가했고요. 이렇게 탑라인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지난 영업이익 보시면 영업이익은 45억 원 잡혔고요. YY 91%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도 44억 원, YY 90%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실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몰캡 기업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잘 들여다보지 않는 규모죠. 컨센서스 예상치도 없고요. 이런 기업들은 좀 더 자세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기회가 된다면 좋은 매수 포인팅이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데요. 디테일한 분석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연도별로 놓고 봤을 때 2019년도 매출액이 피크를 찍고 2020년 하락하였죠. 지금 2021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OE도 19%, ROIC도 33%로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ROA는 15% 수준이죠. ROA와 ROE 차이가 별반 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이제 부채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위에서도 보셨듯이 기업에 이제 메자닌 증권이 많았는데, 물론 금액은 크지 않았죠. 하지만 메자닌 증권의 이자율이 전부 제로 쿠폰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기업은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손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2019년 보시면 영업이익률, 순이익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19년도 순이익률만 급격하게 떨어졌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타 손익 부분, 2019년도 순이익이 급격하게 하락된 건 합병 비용 79억 원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기업은 스펙주 합병 상장을 한 것 같고요. 스펙주 합병 상장 합병 비용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유명한데, 어찌됐든 그래도 79억, 80억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기업의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36억 원 잡혔는데요. 현금 창출 능력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투자 활동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회성일 부분도 있고요.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재무 활동에서 이번에 새롭게 잡힌 메자닌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작지만 건실한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기업 운영을 하는 스타일 분위기로 봤을 때 기존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이수권 부사채도 콜옵션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전환사채 콜옵션은 40%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이라면 전환사채 발행 기업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될 듯 하고요.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로는 좋았습니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는 한 번 더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는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요. 현재 기업이 받고 있는 멀티플은 29배, 약 30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을 지금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많은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났고, 3분기 실적 보고서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기업이 발행했던 메자닌 증권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